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천 관세청장이 관세청장으로 임명되고 난 뒤에 강남의 뭐 음식점에서 만나갖고 예. 소위 말해 이제 뭐 우리가 일반인이 보게 됐을 경우는 꼭 충성서약을 하듯이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 전 관세청장 같은 경우는 언론에다가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취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세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고 최순실 씨에게도 그와 같은 얘기를 했을 뿐 취임 이전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긴 만났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취임 이후에 만난 예, 거니까 예. 천 청장의 얘기는 취임 전에는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인사청탁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여전히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이 관세청장이라는 자리는 직제로 보게 되면은 기재부 직제 소속으로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관례로 봤을 때 관세청장 자리는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가는 그렇죠. 자리이기 때문에 예. 지금 천 청장 같은 경우는 기재부 출신 관료가 아닌 거거든요. 게다가 관세청 내에서도 세배수로 후보자를 올렸는데 거기에 들었던 인물이 아닌 거고 또 고영태 씨의 저와 같은 녹음 파일로 우리가 지켜보게 됐을 경우에는 여전히 이 최순실 씨와의 연계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가 오늘 이 같은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올해 2월 달에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최순실 씨 관련된 얘기를 꼬치꼬치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엔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과거의 발언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예. 위증죄로 고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고영태 씨 얘기는 이제 인천본부 세관장을 얘기하는 거 잘 몰라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인천본부 세관장이랑 관세청장을 최순실 씨는 왜 안 치려고 아무래도 이제 했냐는 거거든요. 본인이 사실은 독일에 예.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호텔도 사고 집도 사고 또 돈도 빼돌리고 이러려고 회사도 만들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이 있으면 이제 세관 업무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송국에 나와서 누구죠? 그분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측근이었던 분. 노승일 부장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관세청을 거쳐서 왜냐하면 25,000 유로인가를 가지고 나갔는데 예. 사실은 우리나라 미국 갈 때도 10,000불 이상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나라에 신고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신고 안 하고 외국에 들어가는 나라에도 신고를 안 했다. 예. 그건 결국 세관 업무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본인이 혹시나 무슨 돈을 갖고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그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돈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환관리법에 관련된 세관과 연관된 업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최순실 씨가 커피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커피 사업. 그때도 사실은 세관 업무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물품을 뭐 들여오거나 또는 가지고 나가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세관은 사실 본인이 외국에 회사를 만들고 외국에 집도 사고 외국에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세관 업무는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뭔지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관세청장을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안 치고 예. 그 관세청장을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아까 이제 김병민 교수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취임 직후에 최순실 씨를 만났을까요? 예. 최순실 그 씨가 부분을 무슨 설명을 해야죠. 아니, 왜 이해가 안 최순실 되잖아요. 씨를 만났는지. 최순실 씨가 무슨 국가의 예. 고위 공직자도 아니고 본인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대상도 아니잖아요. 예. 일반인 아닙니까? 그분을 특별히 만나서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것도 저는 그래서 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열심히 하겠다고 이 관세청장은 얘기를 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강남 아줌마였거든요. 재판에 임대업자로 돼 있습니다. 아, 임대업자죠. 임대업자가 됐고 유치원 경영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관세청장 아무나 만날 수 있나요? 최순실 씨는 정말 대학교 총장도 아무나 그냥 전화 한번 하면 만나게 되고 그 지금 잠깐 나온 얘기지만 최순실 씨가 움직였던 동선 같은 것들을 보면 예. 미얀마에 우리가 국가지원 사업을 하는데도 지금 자기 개인 사업체 아는 데를 통해서 사업성도 맞지 않는데 투자를 억지로 그랬죠. 했었던 부분도 예. 있고 독일에는 이 한 은행에 그 해외 지점장을 그렇게 뭐 자기가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알아서 인맥을 만들어 놨었고 또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도 글로벌 금융 본부장이라는 자리까지 마련을 예. 해줬던 걸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는 관세청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가는 데 있어서 딱 핵심이 되는 관문을 지키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관세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데리고 얼마나 또 그 기업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와 무역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 정말 키를 쥐고 있는 그런 무서운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강남 아줌을 만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구체적인
어떤 것이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것도 정말 최순실의 머릿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림이 그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인사를 했던 데를 보면은 본인의 그 사적으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열심히 너무 많은 분야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사도 많이 맞으신 건가, 그 체력이 딸려서 그랬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외국의 왕족 중에 이제 독재 국가에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런데 네. 아니면 독재의 그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용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전용기에 현금을 갖고 많이 실어 날라요. 근데 자기네 나라에서 현금을 갖고 이제 그걸 터치를 아무도 안 하니까. 근데 외국에 예. 들어갈 때도 그 이제 유럽에 들어갈 때 뭐 스위스 같은 데다가 그걸 예치를 하려고 할 때도 사실 이제 갖고 나갈 때나 갖고 들어갈 때나 이제 전용기는 이 부분에 좀 자유롭고 또 독재자나 왕족이면 또 자유로운데요. 이 독재자나 왕족이 아닌 경우에 사람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세관의 도움이 필요하죠. 현금을 이동시키는데 안 그러면 이게 아주 엄격하게 현금 이게 이동도 체크가 되니까. 가능할 수 있죠. 현금을 많이 이동을 시킬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여기서 나갈 때 체크하고, 근데 들어갈 때 유럽에서는 그렇게 체크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뭐 지점장이 나와서 뭐 예. 뭐 이렇게 지점장이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 나라 공항에서도 유럽 같은 데는 공항에서 엄격하게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예. 왜냐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되니까. 그렇죠. EU 하니까. 유로 예. 그 EU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노승일 씨 언질처럼. 그리고 다른 뭐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는 재수사를 하면서 일부 나오는 게 뭐 최순실 씨와 현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유로도 받고 뭐 예. 이렇게 뭐 달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동이 자유로웠을 수도 있고 이건 추측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요. 예. 2만 5천 유로는 그렇게 이동한 거죠, 사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이후에 예. 검찰에서 추가로 뭐가 안 나온 거는 특별한 혐의점이 안 나왔다는 의미. 예. 근데 외국환 관리법을 계속 들여다보는 걸 보면 예. 이제 진술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외국환 관리법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뭐 영장을 재청구를 할 수 있을지 아닐지 아니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모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 외국환 관리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더 범법 행위가 더 있는 건 맞는 것 같은 게 노승일 씨가 뭐 2만 5천 달러만 달랑 최순실 씨가 법을 위반했는데 그때만 딱 알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빙산의 일각으로 노승일 씨가 알고 있을 본인이 가능성이 더 목격한 게 높죠. 그거니까. 네, 더 높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당시에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제 계셨지만 경제부총리는 이런 데 관여를 특별히 안 하는 분이어서 제 생각에는 면세점 신규 사업 관련해서도 보통은 지금은 이제 기재부 관할이긴 하지만 기재부에서 관세청장한테 이렇게 좀 더 재량권을 많이 주거든요. 너희 관세청에서 알아서 엄격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해봐라 예, 이렇게 예. 되니까 이때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천 관세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10일 만에 신규 면세점 뭐 공고를 냈다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정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추가 면세점 때문에 조사를 예. 받았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의 어떤 현금의 이동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뿐만 아니라 면세점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도 최순실 씨가 관여를 했을 수도 있다. 이 부분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겠죠. 이 예, 부분이 예.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청장의 주 업무, 그러니까 핵심 업무가 이제 면세점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오늘 터치를 아무도 안 하니까. 근데 외국에 예. 들어갈 때도 그 이제 유럽에 들어갈 때 뭐 스위스 같은 데다가 그걸 예치를 하려고 할 때도 사실 이제 갖고 나갈 때나 갖고 들어갈 때나 이제 전용기는 이 부분에 좀 자유롭고 또 독재자나 왕족이면 또 자유로운데요. 이 독재자나 왕족이 아닌 경우에 사람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세관의 도움이 필요하죠. 현금을 이동시키는데 안 그러면 이게 아주 엄격하게 현금 이게 이동도 체크가 가능할 수 있죠. 현금을 많이 이동을 시킬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여기서 나갈 때 체크하고 근데 들어갈 때 유럽에서는 그렇게 체크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뭐 지점장이 나와서 뭐 예. 뭐 이렇게 지점장이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 나라 공항에서도 유럽 같은 데는 공항에서 엄격하게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예. 왜냐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되니까. 그렇죠. EU 하니까. 유로 예. 그 EU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노승일 씨 언질처럼. 그리고 다른 뭐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는 재수사를 하면서 일부 나오는 게 뭐 최순실 씨와 현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유로도 받고 뭐 예. 이렇게 뭐 달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동이 자유로웠을 수도 있고 이건 추측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요. 예. 2만 5천 유로는 그렇게 이동한 거죠, 사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이후에 예. 검찰에서 추가로 뭐가 안 나온 거는 특별한 혐의점이 안 나왔다는 의미. 예. 근데 외국환 관리법을 계속 들여다보는 걸 보면 예. 이제 꼬치꼬치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엔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과거의 발언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예. 위증죄로 고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고영태 씨 얘기는 이제 인천본부 세관장을 얘기하는 거 잘 몰라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인천본부 세관장이랑 관세청장을 최순실 씨는 왜 안 치려고 아무래도 했냐는 이제 거거든요. 본인이 사실은 독일에 예.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호텔도 사고 집도 사고 또 돈도 빼돌리고 이러려고 회사도 만들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이 있으면 이제 세관 업무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방송국에 나와서 누구죠? 그분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측근이었던 분. 노승일 부장이요? 노승일 예. 부장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관세청을 거쳐서 왜냐하면 25,000유로인가를 가지고 나갔는데 예. 사실은 우리나라 미국 갈 때도 10,000불 이상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나라에 신고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신고 안 하고 외국에 들어가는 나라에도 신고를 안 했다. 예. 그건 결국 세관 업무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본인이 혹시나 무슨 돈을 갖고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그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돈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환관리법에 관련된 세관과 연관된 업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최순실 씨가 개인 사업체 아는 데를 통해서 사업성도 맞지 않는데 투자를 억지로 그랬죠. 했었던 부분도 예. 있고 독일에는 이 한 은행에 그 해외 지점장을 그렇게 뭐 자기가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알아서 인맥을 만들어 놨었고 또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도 글로벌 금융 본부장이라는 자리까지 마련을 예. 해줬던 걸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는 관세청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가는 데 있어서 딱 핵심이 되는 관문을 지키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관세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데고 얼마나 또 그 기업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와 무역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 정말 키를 쥐고 있는 그런 무서운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강남아줌을 만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구체적인 어떤 것이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것도 정말 최순실의 머릿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림이 그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인사를 했던 데를 보면은 본인의 그 사적으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열심히 너무 많은 분야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사도 많이 맞으셨나 보다고 체력이 딸려서 그랬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외국의 왕족 중에 이제 독재 국가에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런데 네. 아니면 독재의 그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용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전용기에 현금을 갖고 많이 실어날라요. 근데 자기네 나라에서 현금을 갖고 이제 그걸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천 관세청장이 관세청장으로 임명되고 난 뒤에 강남의 뭐 음식점에서 만나갖고 예. 소위 말해 이제 뭐 우리가 일반인이 보게 됐을 경우는 꼭 충성서약을 하듯이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천 관세청장 같은 경우는 언론에다가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취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세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고 최순실 씨에게도 그와 같은 얘기를 했을 뿐 취임 이전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긴 만났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취임 이후에 만난 예, 거니까 예. 천 청장의 얘기는 취임 전에는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인사청탁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여전히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이 관세청장이라는 자리는 직제로 보게 되면은 기재부 직제 소속으로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관례로 봤을 때 관세청장 자리는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가는 그렇죠. 자리이기 때문에 예. 지금 천 청장 같은 경우는 기재부 출신 관료가 아닌 거거든요. 게다가 관세청 내에서도 3배수로 후보자를 올렸는데 거기에 들었던 인물이 아닌 거고 또 고영태 씨의 저와 같은 녹음 파일로 우리가 지켜보게 됐을 경우에는 여전히 이 최순실 씨와의 연계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가 오늘 이 같은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올해 2월 달에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최순실 씨 관련된 얘기를 커피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커피 사업. 그때도 사실은 세관 업무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물품을 뭐 들여오거나 또는 가지고 나가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세관은 사실 본인이 외국에 회사를 만들고 외국에 집도 사고 외국에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세관 업무는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뭔지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관세청장을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안 치고 예. 그 관세청장을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아까 이제 김병민 교수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취임 직후에 최순실 씨를 만났을까요? 예. 최순실 그 씨가 부분을 무슨- 설명을 해야죠. 아니, 왜 이해가 안 최순실 되잖아요. 씨를 만났는지. 최순실 씨가 무슨 국가의 예. 고위 공직자도 아니고 본인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대상도 아니잖아요. 예. 일반인 아닙니까? 그분을 특별히 만나서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것도 저는 그래서 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열심히 하겠다고 이 관세청장은 얘기를 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강남 아줌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 임대업자로 돼 있습니다. 아, 임대업자죠. 임대업자가 됐고 유치원 경영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관세청장 아무나 만날 수 있나요? 최순실 씨는 정말 대학교 총장도 아무나 그냥 전화 한번 하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잠깐 나온 얘기지만 최순실 씨가 움직였던 동선 같은 것들을 보면 예. 미얀마에 우리가 국가 지원 사업을 하는데도 지금 자기